안녕하세요. 첼시 토크.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입니다. 오늘은 카니 추쿠에메카 선수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도르트문트 임대 이적을 갔잖아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소화를 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추쿠에메카 선수를 보면 이번 시즌 사실상 전반기에 배제됐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이것이 온전히 선수의 기량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선수가 신체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무릎 부상을 지난 시즌에 당했고, 이로 인해서 프리시즌에 핏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죠? 네, 프리시즌에도 사실 추크레메카가 프리시즌에 한번 풀타임을 소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렉섬전이었나 그랬을 텐데 그때 거의 한 1년, 2년 만에 풀타임을 소화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풀타임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힘에 겨워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 결국에는 프리시즌 전반적으로 시즌에 돌입할 수 있는 핏을 만들지 못하면서 좀 전력 외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드진의 그 스쿼드 플래닝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동 포지션에 갑자기 선수들을 너무 많이 영입을 했고, 또 추크에메카를 임대를 보내지 못하면서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완전히 포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를 못 갔기 때문에 추크에메카로서는 새로 영입된 선수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계약적인 문제도 이제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주급도 동나이테 선수들에 비해 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진 입장에서 온전히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선수란 말이죠. 네, 바이아웃이 살짝 문제인 게, 못해도 팔기가 힘들어지고 주급 때문에, 그리고 잘해도 4천만 파운드밖에 못 받는단 말이죠, 만약에 판매를 했을 때. 그래서 이 계약은 사실 조금 팬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있고, 근데 이번 회차에서는 이런 좀 스포츠 외적인 문제들을 배제하고 온전히 추쿠에메카의 축구적인 능력치, 포텐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쿠에메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축구 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첼시에 핵심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축구적인 요소들을 분명 갖추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일단은 이 선수의 신체 구조, 그리고 자세적인 부분에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흔히 보법이 다른 선수들이 있다 하잖아요. 추크에메카야말로 보법이 정말 다른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일단 키가 굉장히 커요. 근데 큰데도 불구하고 드리블을 할 때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게 유지하면서 동작을 실행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디테일처럼 보여도 추크에메카의 경기를 설명하는 굉장히 큰 요소이거든요. 네, 굉장히 민첩하고 상대가 어떤 수비 태세를 보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 네, 그게 굉장히 좀 키 큰 선수들과 좀 대조되는 장점이죠. 이 선수를 보면 굉장히 키가 작은 선수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 키는 크단 말이죠. 공간이 좀 넓게 주어졌을 때는 그 긴 보폭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운반을 잘 해냅니다. 동시에 공간이 협소해졌을 때는 몸을 자세를 변경해서 무게중심을 낮게 가져가면서 좁은 공간에서도 재간이랑 순간적인 상황 판단으로 역량을 발휘한단 말이죠. 이런 선수가 흔하지가 않아요, 사실. 네, 축구헤베카를 보면 공간이 넓을 때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한 번 터치했을 때 4-5발 정도 가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야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좁은 공간에서는 매발 터치라고 하는데 한 스텝에 한 번씩 볼 터치를 하면서 좀 상대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데, 추크헤메카는 그 기본에 대한, 드리블의 기본에 대한 스킬이 굉장히 잘 잡혀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 드리블과 동작의 다양성이 이 선수를 좀 특별하게 만들고, 긴 보폭을 활용해서 넓은 공간에서 좀 길게 치고 나가는 것은 사실 현 선수단에서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아치안퐁 선수가 좀 이 부분에서 일가견을 보이는데, 아치안퐁과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아치안퐁도 보법이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릎을 굽히고 가속을 하는 측면에서 비슷하고, 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매발 터치라 하죠. 그 좁은 공간에서 잔터치, 잔스텝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드리블의 다양성에 있어서 추크에메카는 굉장히 특별한 선수이다. 유니콘 같은 선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또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굉장히 넓은 게 축구헤메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잖아요. 또 후방에서부터 전방으로 넓은 직선 공간에 볼 운반을 해줄 수 있고, 또 전방에선 협소한 공간에서도 자신의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기존의 선수들과 달리 활동의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외국에서 이거를 존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던부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넓은 선수이죠. 은쿤쿠랑 펠릭스랑 이제 활동 반경이 겹친다고 볼 수 있어요. 프로필이 어느 정도 겹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세 선수 다 오른발잡이이고 라인 사이 공간에서 경기를 조립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추코의 메카가 이 두 선수와 다른 점은 훨씬 활동 반경이 넓습니다. 추코의 메카는 후방에서 경기를 조립할 수 있는 선수예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득점과 연관되어 있는 시퀀스에도 가담할 수 있는 선수이고요. 후방에서 경기를 조립하고 볼을 운반하고 포켓,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고 돌아서고 좁은 공간에서 연계를 하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샷메이킹 과정에 가담하는 이 모든 액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코의 메카는 확실히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 브라이튼전에서 이제 듀스버리올이 출전을 하면서 사실 파머와 같이 배치됐을 때 나오는 단점들을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이 추코의 메카를 보면 좀 볼 플레잉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첼시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서는 정말 모든 곳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머와 같이 나와도, 그리고 파머의 대체자로 나와도 모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첼시 주전 선수들 팔모, 엔조의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듀스보리올 지적해주신 부분은 아무래도 후방에서 카이세도가 고립되었을 때 같이 경기를 조립해줄 수 있는 선수의 부재, 이런 거를 저희가 현저히 느꼈잖아요. 첼시가 그 브라이튼 전에서. 슈크메카 같은 선수는 6번 선수가 고립되었을 때 후방으로 내려와서 압박을 같이 풀어주고 볼을 운반해주고 전방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동시에 전방에서 스타트를 끊어도 후방으로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조립해준다든지, 아니면 라인 사이에서 대기하다가 볼을 받고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아예 박스 침투를 통해서 전방의 머리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특히 박스에 도달하는 타이밍을 잘 알고 박스로 투입되는 볼을 가슴 트래핑 등으로 이제 받고,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넓은 선수이잖아요. 프레임이 넓은 선수라는 것은 박스에서 그만큼 위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을 받고 연결시키고 샷메이킹 동작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추코의 메카가 가진 장점입니다. 이 선수의 프로필을 봤을 때 벨링엄이나 포그바 같은 선수들이 좀 연상이 돼요. 굉장히 컴플리트한 육각형 프로필이죠. 물론 이 선수들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고, 추코의 메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가 갖춘 재능적인 부분, 프로필만 봤을 때는 분명히 겹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만큼 매력적인 프로필이라는 것입니다. 네, 바르셀로나도 이 선수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렸는데 이제 첼시한테 좀 뺏긴 그림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추코의 메카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체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링엄, 포그바보다 빨라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속력과 속력을 둘 다 갖췄다는 것이 네. 이 선수를 좀 굉장히 특별하게 만듭니다. 네, 킥력은 사실 포그바만한 미드필더가 정말 잘 없잖아요. 정말 대단한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사실 추코의 메카가 포그바와 같은 그런 킥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또 그렇게 빠르다는 점, 이건 정말 조금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입니다. 네, 또 추코의 메카가 포그바만큼의 패싱 레인지를 갖추진 못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패스에 대한 강약 조절이 좋고 원투 패스, 전환 패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특히 이 선수가 또 발목 힘이 굉장히 좋아서 슈팅이나 그런 긴 거리의 패스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전에 저희가 봤잖아요. 안타깝게 부상을 당한 경기였는데 그때 왼쪽에서 박스 부근에서 수비수를 순간적으로 벗겨내는 샷메이킹 동작 후에 어려운 각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힘으로 좀 파워풀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추코의 메카는 각을 만드는, 찰나의 순간에 각을 만드는 샷메이킹, 그리고 그 샷 자체의 파괴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또 레스터 시티와 FA컵 8강전에 4대2로 승리한 경기에서 극장골을 터뜨렸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좁은 공간에서 파머와 2대1 패스를 받고 또 그 좁은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 틈을 보고 굉장히 기술적인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여줬단 말이죠. 샷 스킬, 슛 테크닉, 슛 메이킹이 모두 괜찮은 선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박스 안에서도 영향력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후방에서, 중원에서, 전방에서 모두 영향력을 과시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첼시 선수단, 기존 선수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 선수를 좀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 모두 잘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쪽짜리가 아닌 좀 완성형 선수라는 거잖아요. 네. 또 첼시에 그런 선수가 아체안퐁이 있고, 또 엔조가 신체적인
피지컬적인 역량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엔조도 반경 자체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방과 전방을 네. 가리지 않고 6, 80 모두 소화할 수 있고 또 첼시가 최근에 링크 났던 선수 중에 바이노 기튼스 같은 선수도 윙어에서 온더볼, 오프더볼 모두 가능하고 측면에서의 돌파 그리고 중앙 돌파 모두 가능하고 또 박스 안에서 득점력도 과시할 수 있고 수비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육각형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첼시에 많아지는 건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첼시는 저점이 굉장히 낮은 팀이란 말이에요. 경기의 그 성향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활약도의 격차가 좀 나타나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육각형 선수들을 모으는 소위 말해 단점이 적고 뭐 경기의 그 국면을 좀 가리지 않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첼시가 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쿠 헤메카는 그런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선수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신체적으로 지금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박 상황이라든지 좀 성실하게 가담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 부분은 분명 개선이 현저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신체적인 구조를 고려했을 때. 하지만 동시에 좀 압박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타이밍, 그런 책임감은 분명히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좀 개선이 필요하겠죠. 또 신장이 크고 이 선수가 좀 프레임도 좋고 경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첼시의 부족한 그런 공중볼 경합이나 또 지상 경합에서는 어느 정도 또 강점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이 선수가 압박 상황 말고 좀 내려앉은 상황에서 경합 능력은 분명히 좋단 말이에요. 태클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신체 프레임과 민첩성을 갖췄기 때문에 그 경합으로 저지해줄 수는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지역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추크헤메카는 은쿤쿠, 펠릭스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사실 엔조 페르난데스도 지역 방어라는 국면에서 굉장히 단점이 많은 선수고 파머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압박에 있어서는 사실 엔조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추크헤메카가. 그렇지만 지금 첼시 미드필더 구성을 생각해봤을 때는 지역 방어에 굉장히 취약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은 분명 첼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첼시 선수들의 프레임이 크지가 않고 제공권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추크헤메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점은 분명히 추후에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수의 좀 빌드업적인 부분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지금 전에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첼시 선수단을 살펴봤을 때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운반을 하는 선수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추크헤메카 선수가 좀 링커로서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네, 상대가 전진 압박을 구사하고 특히 맨투맨 압박을 구사할 때는 개개인이 좀 상대와 1대1 경합에서 승리를 해주고 볼을 전진시켜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또 그런 걸 보여주는 선수들이 리스 제임스 그리고 아치안퐁, 라비아 요 정도였단 말이죠. 상대의 압박을 머금어주고 돌파를 해줘서 패스 타이밍을 잡아주는. 근데 이제 추크헤메카는 그런 선수들은 이제 1대1에서 상대를 이겨내고 전진을 한다면 추크헤메카는 굉장히 장거리를 또 볼을 달고 운반을 해줄 수 있어요. 전진을 할 수 있는데 또 전진해서의 영향력도 좋고 또 말씀드린 선수들보다 전진할 수 있는 그 활동 반경 자체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지금 첼시에서도 굉장히 또 잘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선수 같습니다.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보면 그 후방에서 빌드업의 밸런스가 좋았어요. 콜빌이 라인을 깨는 패스, 좌우 전환 패스, 전진 패스로 볼을 보내주고 아치안퐁이 간헐적인 운반으로 중원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선수를 한 명 제거했다 그러죠. 상대의 압박 숫자 한 명을 제거하면서 팀에게 수적 우위를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방에서 볼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윌리 선수가 패스로 전개를 하는 반면 아치안퐁이 운반을 했듯이 상대가 대처하기 더 어렵게끔 그 수를 더 많이 던져주는 것이죠. 지금 첼시는 패서들은 많지만 특히 미드필더에서 운반에 능한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추크헤메카가 이런 다양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첼시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추크헤메카가 또 운반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많이 뛰어본 선수이기 때문에 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는 것에 능하고 또 키가 크지만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고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볼을 받는 타이밍을 잘 캐치하고 그 위치로 잘 나타나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 느낄 수 있었던 게 포체티노의 2023-24 시즌 프리시즌이었어요. 그때 은쿤쿠와 함께 추크헤메카가 굉장히 잘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보면 엔조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막 배치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보면 축구의 메카가 그 선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 라인 사이에 튀어나와서 볼을 받아주고 돌아서고 이런 걸 제일 잘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첼시의 후방 자원들과도 또 연계가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확실히 그런 다양성, 볼을 잡고 돌아서고 운반도 할 수 있지만 패스로 라인을 깰 수 있고 원투 패스로 속도를 올려주는 그 속도를 올려주는 선수가 첼시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희가 너무 좋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좀 단점들도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단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선수에게 좀 눈에 띄는 단점이 몇 가지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언급한 그런 수비나 압박에 대한 이해도, 태도 그 부분은 분명 개선이 되어야 될 테고 또 하나 더는 이 선수가 왼쪽에 나왔을 때 비해서 오른쪽에 나왔을 때 영향력이 좀 급감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볼을 받고 방출하고 약발 활용을 늘리는 것은 분명히 이 선수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마레스카의 프리시즌에서도 초반에 이제 은쿵쿠가 왼쪽에 배치가 되고 축구헤메카가 오른쪽에 둘이 동시에 선발로 기용되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축구헤메카가 오른쪽에선 정말 경기 내내 아무것도 못하다가 또 경기 막판에 왼쪽으로 자리를 옮기니까 갑자기 영향력이 살아나는 그런 게 있었고 좌우 네. 영향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네. 물론 주 포지션에서 활동을 하는 팔을 깔아준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전술 전략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한 포지션만 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축구헤메카는 그 활동의 반경,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동시에 좌우에 대한 좀 영향을 받는 편이란 말이에요. 네, 엔소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를 보면 또 오른쪽에 나가도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나 또 윙어와의 상호작용 이런 게 모두 잘 되는 좌우 밸런스가 또 좋은 선수란 말이죠. 축구헤메카는 확실히 이제 오른쪽에 기용을 안 하면 되는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좌우 밸런스 특히 왼발과 오른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온오프더볼 막론하고 박스로 진입은 굉장히 잘하지만 예를 들어 원투 패스를 섞는다든지 오프더볼로 들어간다든지 직접 운반해서 볼을 몰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다양성은 좋지만 이 선수가 반대로 엔조처럼 박스 외곽에서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확실히 볼을 몰고 진입하는 데는 능하지만 볼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선수가 그렇게 큰 장점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는 첼시에 많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또 뭐 파머도 이제 스트라이커와 가까운 위치에서 좀 잘할 수 있는 선수지만 외곽에 나왔을 때도 전방으로 볼을 붙여줄 수 있는 선수고 엔소가 사실 그걸 가장 잘하는 선수잖아요. 첼시는 박스 외곽에서 박스 안으로 투입시켜주는 볼에 능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넣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축구헤메카처럼 스트라이커가 아니더라도 좀 후방에서 이선 침투를 통해서 그런 선택지를 늘려주는 선수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축구헤메카가 헤더를 그렇게까지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키에 비해. 그렇지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슴 컨트롤을 되게 잘하고 사실 공격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온 장면에서 상대 센터백 입장에서 키가 큰 선수가 경합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세컨볼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보여준 예시가 이제 웨스트햄전에 네투가 골을 기록할 때 기우가 보여줬던 장면이고 축구헤메카는 그런 면에서 헤더를 잘 못하더라도 네. 충분히 첼시에게 많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축구헤메카 약점이 이제 헤더죠. 헤더에 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슴 컨트롤 그리고 무릎이라든지 신체를 활용해서 볼을 받고 슛으로 연결시키는 건 또 잘하고 또 프레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비에게 위압감을 선사하고 세컨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첼시가 박스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첼시의 약점을 박스 장악력의 약점을 좀 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뭐 지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결국에는 핏 관리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축구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단점을 찾아볼 부분이 많이 없긴 하지만 핏이 안 돼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경기에 출전했는데도 매치 핏이 안 돼 있다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이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사실. 저희가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축구헤메카가 재능만 놓고 봤을 때 스포츠적인 축구적인 기량적인 측면에서 이 선수의 실링을 봤을 때 첼시 선수단 내에서 최상단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엔조나 팔머보다도 기대되는 구석이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재능의 종합적인 능력치가 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신체적인 능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선수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것들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행히 그래도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신체 능력이 떨어져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이 선수의 화력도와 상관없이 이 선수가 좀 주전에서 완전히 밀렸고 또 후보에서도 밀린 상태였기 때문에 좀 무언가를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서 활약이 잘 안 나온 모습이 있었지 이 선수의 매치핏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속력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또 온더볼이 또 활발하고 민첩했어요. 네.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몸놀림이 작년보다 한 단계 발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때 축구회메카 선발 출전했을 때 아스타나 원정이 있었어요. 그때 경기장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굉장히 볼도 딱딱했다고 하고 경기장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향전환을 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부상이 많은 것과 별개로 자꾸 매치핏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그런 전력들은 분명히 이 선수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왜냐면 리스 제임스나 아레엔 로벤 이런 선수를 보면 부상은 많지만 나올 때마다 잘하잖아요. 그런 건 분명 매치핏 관리 자체는 잘 된다는 이야기고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 그런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또 도르트문트 임대가 이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분데스리가는 프리미어리그보다는 강도가 조금 떨어지고 경기수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좀 점차 좀 부담이 적은 환경에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 매치핏을 올릴 수 있고 또 본인의 기량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첫 경기는 부상으로 못 나왔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스포르팅전에서 짧은 시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축구회메카가 추후에 이런 축구 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축구적인 기량만 봤을 때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외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말씀해주신 그런 매치핏 문제가 급선무로 해결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잘 따라준다면 저는 미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핵심적인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배제됐다 싶었잖아요. 그게 정말 안타까웠고 이번에 펠릭스 선수가 임대를 가면서 그래도 공격형 미드필더 뎁스가 정리가 되었고 제가 봤을 때 듀스버리 홀도 첼시에서 좀 미래가 밝은 선수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듀스버리 홀, 펠릭스보다는 우선시 되어야 하며 또 은쿤쿠보다도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용되어야 되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네. 지금은 은쿤쿠가 우위에 있지만 네, 도르트문트에서 사실 매치핏이 완벽하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도 다음 시즌부터 무조건 기용이 될 거라고 봐요. 인터뷰는 아니지만 이제 내부적인 상황을 다루는 기사들을 봤을 때 마레스카도 축구회메카를 완전히적으로 보내는 걸 정말 원하지 않았고 기용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축구회메카가 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 스쿼드 플래닝에서의 그런 잘못된 판단들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10번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도르트문트에서 매치핏이 좀 올라온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다음 프리시즌부터는 확실히 첼시 1군으로 기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선수가 마레스카 축구에 굉장히 적합하며 황태자라는 표현은 좀 과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역량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포체티노보다도요. 왜냐면 마레스카는 기본적으로 포켓 플레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기술 극대화를 강조를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축구의 메카의 장점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축구의 메카는 축구 외적인 문제들만 좀 해결을 하고 매치핏을 회복을 한다면 마레스카 밑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레스카가 또 은근히 자유도를 아예 안 주는 감독은 또 아니란 말이죠. 물론 선수들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펠리스전처럼 네트와 파머에게 또 자유도를 주는 경기들도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축구헤메카가 매치핏을 회복해서 마레스카 축구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적응도를 갖춘 다음에 이 선수의 기량이 올라온다면 축구헤메카에게 자유도를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마레스카의 황태자가 축구헤메카가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선수는 좀 팔머랑 네투와 달리 자유도를 안 줘도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팔머는 틀에 가두기보다 어느 정도 자유도를 줘야지 활약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구조로 좀 타협하더라도 팔머에게 자유도를 주는 것이고, 하지만 축구의 정말 큰 장점이라면 구역이라든지 공간을 크게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 전술적인 제약 안에서도, 그 틀 안에서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선수의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유도를 줘도 잘하겠지만 자유도를 안 줘도 마레스카 축구가 요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선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고 단점은 축구 외적인 요소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 분명히 첼시에서 핵심 멤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크웨메카 선수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도르트문트 임대를 간 만큼 또 임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